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은 이제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알고 싶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부문별 원가 계산표는 이제 제조간접비예요. 우리 간접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 우리는 아, 부문별 원가 계산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원가 배분의 계산이 필요하신 부분이 요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차 과정을 배우는 게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상, 원가회계상 나눌 수 있는 우리 부문별 원가는 제조 부분입니다. 우리 제조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하면 절단과 조립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거를 도와주는 간접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보조 부문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조 부문비는 뭐지? 동력, 우리 전기나 또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수선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보조 부문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또 점심시간이거나 먹는 시간이 다가오면 이제 이런 거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사람의 특징은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아침 출근하면 뭐 이런 거죠. 저는 마라탕을 먹고 싶습니다. 자, 우리 쯔양의 제가 좋아하는 먹방 유튜브. 자, 그래서 마라탕을 먹습니다. 이 마라탕을 먹는데 이 도와주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떤 게 있느냐? 이 간접비의 부분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조 부분이라고 이 간접비 중에 제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제조 부분은 우리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이런 야채. 뭐 마라탕을 먹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으로 맛을 풍미를 더 느끼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버섯이라든지 배추라든지 뭐 양파라든지 치즈떡이라든지 뭐 맛살도 있고 이게 뭐 국수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럼 얘를 도와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보조 부분비라는 거죠. 이 보조 부분에는 이런 이제 소스가 필요하겠죠. 소스. 여기 있는 무한한 소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이제 매운 소스도 있을 거고, 굴 소스도 있고, 마장 소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를 도와주기 위한 역할을 할 때 어떻게 나눠서 이 역할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원가에게서는 배분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배추와 양주, 버섯이 통째로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선별을 해놓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자, 이 제조 부분의 배부 기준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도마와 칼이 얘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이렇게 잘 잘라놓고 필요한 만큼에 대한 조리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배부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이제 도마와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장 소스 이런 거 있습니다. 보조 부분비 맛을 더 풍미를 위해서 요거를 이제 도와주는 이제 배부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럼 얘는 뭡니까? 손으로 푸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국자나 뭐 이렇게 숟가락이 필요하시겠죠.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배부 기준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도와주는 역할까지 했으면 과연 이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섞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배부 기준이 있어요.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에 도와주는 역할. 이게 이제 어떤 배부 방법으로 할 거냐?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직접 배분법이 있습니다. 자, 얘와 얘와의 관계가 사실은 있죠. 자, 마장무스, 굴소스 합쳐지면 어떤 맛이 나는지. 근데 얘는 서로 간의 상호적인 관계는 무시한다는. 이게 이제 직접 배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원가에게서는. 그래서 얘와 얘와의 관계는 용역수수 관계는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 자, 끓일 때 이제 뭘 하냐면 상호배운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호배운법은 완전히 인식하시는 거예요. 자, 매운 소스가 버섯에 스며들었을 때, 녹았을 때 기다립니다. 버섯이 스며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배추가 있습니다. 배추가 매운 소스에 들어갈 때, 이 배추의 절인 부분이 얼마큼 맛이 들었는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계산상식도 복잡하고, 그래서 정확한 원가 계산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마라탕을 먹으려면 오늘 안에 못 먹습니다. 이 상호 배분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야, 그럼 불편하지 않니? 자,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순서를 정하자. 맛을 더 풍미를 느끼기 위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단계 배분법이라는 거예요. 자,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 인식하는 거야. 굴소스가 마장소스, 마장소스의 굴소스에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일부 인식을 하는 거를 우리 단계 배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했을 때 배부 방법은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직접 배분법과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문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를 정확한 배분을 하기 위한 부문별을 집계하기 위한 절차 과정을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조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조 부분에 직접 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제조 부분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절단과 조립 부분이 있고요. 요걸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보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조 부분은 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제조 활동에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동력과 수선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자, 동력과 수선은 관계가 사실은 있죠. 이제 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뭘 기계를 작동하려면 전기를 꼽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런 이제 용역수술 관계가 있는데 그 배부 방법을 할 때 일부는 인식하고 인식하지 않고 완전히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부문 원가 계산에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부문별로 직접비를 다 계산을 합니다. 절단 부분, 조립 부분, 동력 부분, 수선 부분 이런 식으로. 자, 여긴 직접 부문에 해당되면 부문 직접비를 계산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문 간접비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분을 한다. 얘를 자, 그리고 각 제조 부분의 값을 구하는 거죠. 전체에 들어간 얘가 얘를 도와줬을 때 그 역할을 해서 절단 부분에 얼마큼, 조립 부분에 얼마큼. 이렇게 이제 배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문 공통비의 배부가 필요한 건데, 이제 배부를 할 때, 요거를 나눌 때 배부 기준이 뭐냐 이거죠. 자, 간접 재료는 우리 직접 재료에 의해서 배부 기준을 나누는 거고요. 간접 농업비는 뭐 작업 시간이라든지 직접 농업비로 계산하겠다. 건물이나 보험료는 우리가 면적이나 건물 가액, 자, 전력은 전력 사용량과 우리가 얘기하는 마력 곱하기 운전 시간에도 얘기하고요. 수도는 고친 횟수, 수선 횟수, 수선 시간. 자,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수로 배부 기준을 나눠서 나누겠다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보험비를 배부하는 방법에는 자, 동력은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뭐 킬로와트,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수선 유지는 수선 횟수, 수선 시간, 검사는 검사 수량과 검사 시간으로 배분을 하겠다. 구매부는 주문 횟수라든지 주문 비용이고요. 노무나 공장 사무는 우리 종업원 수로 이 보조 부분에 대한 거를 배부 기준을 나누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직접 배분법. 자, 용역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요거는 그러나 정확도와 신뢰도가 낮다라는 거죠.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자, 정확도는 지금 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 배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계 배부법은 일부만 인식하는 거죠. 합리적인 배부 순서를 고려해서 이제 비율이 큰 것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는 좀 낮지만 배부 시간에 대한 게 필요가 좀 하겠죠. 자, 그리고 상호배분법은 우리가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인식하고요. 분비가 좀 복잡하다라는 서로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되고요. 정확도하고 신뢰도는 높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자, 그래서 원가 계산의 정확도는 직접 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상호배분법이 가장 우리가 신뢰도와 정확도가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단계배분법, 직효배분법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기출 문제를 보시면 자, 제1공장의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를 각 제조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어떤 배분 기준이냐? 그랬더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생산 라인의 면적으로 가장하시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배분 기준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니까. 그래서 면적이 가장 효율적인 계산 방법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시는 거고요. 2번은 보조 부분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반영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죠? 단계 배분법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 일부 인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리신 거고요. 직접 배분법은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호배분 단계 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제조 간접비는 똑같아요. 자, 그럼 변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전체에 들어가는 거를 하나하나 나눠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의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총원가는. 자, 그래서 얘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이제 옳지 않은 거네요. 제 배분 방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찾으시라고 했어요. 1번은 자, 보조분 원가 배분 방법, 직접 배분 단계 상호 배분법 있으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전체 보조분의 원가는 차이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맞으신 거고요. 상호 배분법에 대한 배분법이나 배분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배분 방법 정확성이 높다고 한다. 그죠? 단계 배분법은 사용할 경우 배분 순서 어떻게 하더라도 보조 배분배 배분은 금액의 차이가 없다. 아니, 차이가 있죠. 배분 순서에 따라 이게 바뀌어요. 뭘 배분하느냐에 따라 금액에 따라 이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문제풀이에서 해보면 알겠지만 계산 문제에서. 자, 직접 배분법은 사용할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 계산 시우나 부문 간의 상호수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직접 배분법이라고 하죠. 그죠? 서로 간에 도와주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장에 식당 부문이 있어요. 식당 부문이 있고 자 여기에 동력이 있어요. 밥을 하려면 전기를 갖다 써야 돼, 안 갖다 써야 돼? 써야 되겠죠. 가스나 이런 걸.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용역수수 관계가 있는 건데 이 상호작용을 계산 안 하겠다라는 게 직접 배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시겠고요. 4번이 이제 계산 문제. 우리 직접 배분법에 대한 직접 배분법으로 계산하시라고 돼 있어요. 보조부분비 계산을. 자, 여기에서에 대한 비제조 부분에 대한 걸 계산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요겁니다. 자, 그래서 XY로 나왔어요. 보조부분이 제조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을 직접 배분법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나는 X와 Y는 서로 도와주는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은 잘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제조 부분에 B에 들어간 600개, Y는 300개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고 싶다는. 자,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X부터 먼저 하면 X의 자기 부분에 발생한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체 A 제조 부분만 계산하는 거니까 보조 부분은 계산을 안 합니다. 직접 배분법은. 그러니까 얘와 얘를 더한 게 1000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B에 들어갈 것만 쳤습니다. 그래서 600회를 계산하니까 이게 X가 600회에 제공한 금액은 6만 원이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Y의 자기 부분 발생 30만 원, 30만 원 가지고 300회의 횟수 제공한 횟수를 금액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누면 600에 300회 들어간 것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15만 원이 나옵니다. 보조 부문비만 계산을 했어요. B 제조에 X와 Y가 배부됐을 때 요 값만 계산하라는 거. 그래서 요 값만 두 개 더한 게 그래서 21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은 이제 단계 배부법입니다. 배부 순서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얘는 어떻게 한다?
뭐가 먼저 배부하냐에 따라 금액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단계 배부법으로 계산한다. 전력부터 먼저 배부한다. 그 다음이 수수한다. 얘는 용역수수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얘를 도와주는 역할에 대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부분부터 먼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를 구하라는 거죠? 전력 부분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배부하고 절단 부분에 에, 제조 간접비를 구해라. 절단 부분. 요거를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절단 부분에 제조 간접비. 그러면 이제 갑니다. 뭐부터 한다 그랬죠? 우리는 전력부터. 자, 전력 부분 자기 발생액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에 자,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 요 100에 대한 금액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20만 원 곱하기 요 두 개 하면 얘는 이제 세 개까지 다 더해야죠. 얘는 영역수 관계가 있으니까. 요 세 개를 더한 게 100 플러스 200 플러스 100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100에 대한 금액이 4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4만 원이 자기 부분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선 부분에서 얘는 도와준 역할을 했으니까 수선 부분이 36만 원이야. 이 4만 원까지 배부된 금액을 더한 게 40만 원 가지고 이 절단 부분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갑니다. 수선 부분에서 절단 부분으로 배부할 제조 간접비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 이해입니다. 이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40만 원에 40에 자기 부분 얘는 없어졌잖아요. 소비가 됐으니까 얘는 없는 거예요. 제 말 중. 그러면 얘와 얘가 금액을 더해야 되겠죠. 10 플러스 40이니까 여기 40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32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32만 원.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가 형태에 따라 단일 배부법이 있고요. 자, 우리가 얘기한 단일 배부법에 대한 논리는 제조간접비에 대한 예정 배부라고 실제 사용량을 곱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단일 배부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중열 배부법은 보조 부문의 원가 형태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중열 배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을 곱하시는 거고요. 고정비는 제조 간접비의 최대 사용량으로 계산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부분별 계산, 원가 계산. 자, 아까 직접 배분법의 계산 방법하고 그 다음에 배부 기준에 대한 거, 자, 단계 배분법, 우리가 얘기하는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에 대한 논리,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지만 여기 부분비에 나오는 문제가 맞힐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